그래서 지금 보면 고령화 저출생 두 분 다 이런 상황은 이미 사실은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을 달성할 방법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 외에, 즉 국고 투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국고 투입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청 사항인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고 투입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회계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2022년에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70년에 가면 7,00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이게 19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포함한 것들인데 이것의 적자분을 빼면 한 1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분을 얹으면 190%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대부분이 이제 국민연금 적자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 정도 그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도 정부에서 그 재정 준칙에 대한 도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GDP 대비 60% 정도로 국가 채무를 관리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측을 해보면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고 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국고 투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관점에서만 보고 시행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보험료로만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국고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요구 확대를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사실은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보험료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완충기금이랄지 조세 이런 부분으로 좀 다양화해야 될 것입니다. 조세는 사회보험 재정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산 방식과 노동의 변화 또 부의 원천에 지금 원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불평등 심화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제 가입자의 노동소득뿐 아니라 가입자의 자산소득이나 또 이윤 이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그 소득 재분배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의 특성상 A값과 B값이 있는데 재분배 역할을 하는 A값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자끼리 지금 재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나 한국국민연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 투입을 좀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크레딧이랄지 이런 사회 공헌에 대한 보상 또 경제활동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이 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제 국고를 투입하게 되면은 지금 국고에 2020년 소득세나 법인세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1분위, 2분위가 94%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근로소득세 그 연령별로 분석하게 되면 40대, 특히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고 투입을 하게 되면 세대 간 또 세대 내 그런 형평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수개혁 논의에 이제 구조개혁 논의를 할 때인데 국민연금 재원 개혁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고 세금 투입의 그런 방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미래에 대량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지금 1,2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복리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 정부가 좀 책임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물려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랑 이 연금 지급 개시 시점하고요. 그래서 가입 상한 연령을 좀 올리자 조정해서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지적이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 교수님? 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시 연령이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2033년에 만 65세로 이제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연금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소득 보장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OECD의 많은 국가들은 그 가입 상한 연령하고 연금 개시 연령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고령 계층에서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을 현실에 맞게 65세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층과의 일자리 대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분명히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같은 유연한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연금 수급 시기와 가입 상한 연령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좀 어떤 유일한 케이스라고 지금 봐야 될 게 되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좀 첨예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 사용자 측은 이제 사용자 선택권 그리고 계속 고용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제 노동 조건 저하 없는 정년 연장, 노동자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고요. 이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뭐 이제 정년 연장이 이제 그 가시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어쨌든 간에 일치시키는 것은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인데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의무 가입 연령이 지금 상향이 된다면 소득 공백 그 기간이 없어지고 5년의 가입 기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산정식의 특성상 가입 기간 그 연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입 연령 상한은 매주 의미가 있는 제도 개선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그 고령 노동자의 노동 조건들을 좀 개선하고 더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또 고령 노동 시에 이 소득이 낮다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의 인구 집단이 한꺼번에 그 국민연금에 편입됐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이 또 좀 낮아져서 어떤 보장성 문제나 또 이제 특정 시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 상향 시에는 또 국민연금 소득 상한 이 부분을 같이 상향을 하면서 제도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보완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에 남아있는 과제, 아까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게 구조개혁 문제인데요. 연말까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 퇴직, 국민연금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손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두 분께 짧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의 모수 조정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다층적인 소득 보장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은 현재 그 국민연금 보험 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 이제 구조개혁 문제인데 지금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가입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퇴직금 제도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한 70%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낮은 수익률의 문제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거고
국민연금의 수익률 전체 가입기관의 수익률이 6.82% 정도 된다고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전문성과 규모 경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 인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나중에 이제 노후에 이것을 소득 보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소비로 씁니다. 뭐 대출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 소득 준비가 굉장히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도 인출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크게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초 국민 퇴직 이렇게 이제 다층 체계를 구축했지만은 좀 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제도별로 좀 개선하고 좀 발전시켜야 나갈 그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을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충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조세 기반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기금용 수익을 하는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하되 부족한 부분의 중하위 계층의 부족한 보장성을 기초연금으로 이제 보완해서 빈곤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퇴직연금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적용을 확대하고 말씀 주신 대로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형으로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6.82에 이제 그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산 배분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한 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이라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이런 국민연금 역시 또 이제 그런 기금 운용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또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등 이런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좀 일반화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제 기금형 그 퇴직연금의 적용도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제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 또 손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 기초연금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은 광범위한 이제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연금의 현행 그 역할이 좀 지속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확대되고 일정한 수준의 이제 노인 빈곤 예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지금 하위 70%라는 이 선정 기준이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편 중에 하나는 어떤 선정 기준액을 고정해서 물가에 지금 연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노후가 준비된 그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어떤 그 재정 부담과 수급의 구조가 좀 합리화되는 그런 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소득 보장이 1층이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감액되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역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월 급여가 48만 4천 원 정도 되면 기초연금이 대략 한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보면 1인 가구당 3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비해서 한 8만 원 정도 늘어나는 굉장히 증가율이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국민연금 가입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혼재돼서 운영되는 이런 점은 이러한 미래에 그 연금소득의 설계를 좀 어렵게 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이제 소득 비례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되거나 아니면 이렇지 않고 분리가 된다면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고소득으로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 즉 역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지급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급하되 중간과 저소득층에는 전액이나 고액을 주고 그다음에 고소득층은 일부 감액하는 이런 차등적인 제도를 통해서 형평성과 수급 요인을 제고시키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데 사학연금도 있는데 군인연금도 있는데 이 사람들 연금 많이 받는데 왜 많이 받는 연금은 손 안 대고 국민연금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직영연금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댄다는 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직영연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영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2015년 제도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의 이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이번 연금 개혁으로 좀 달라진 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뭐 많이 언급하시는 어떤 통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행정 통합이냐 또 재정 통합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칫하면 이제 국민연금 그 기금으로 지금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채우는 식의 재정 통합으로 이제 오해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직영연금에 인사 정책적인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2015년에 한번 개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14%에 18%로 올렸고요. 지급률도 1.9에서 1.7%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영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제 통합하는 방안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특수 직영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수성이 있고요. 재정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수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도 지금 현재 개정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9%였고 그 전에는 공무원연금은 18%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가입 기간에서도 차이가 많은데 공무원연금의 가입 기간은 33년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9.2년 정도 됩니다.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한 29년, 28년 정도로 가입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받는 연금의 수령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점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제도를 그냥 비교하고 오해를 줄이는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재정적 부담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은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했을 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빨라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방식이나 아니면 법률 시스템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의 그 정부 보전금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기금 간에는 회계적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 통합보다는 점진적인 조화, 그다음에 부분적인 연계를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급여 체계나 보험료를 조정해서 맞추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든 생각은 이게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저축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서로 조금씩 더 참아내고 바꿔가는 방향에서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 말씀도 오늘 같은 큰 차원에서는 그런 비슷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오정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